안녕하세요. 성학개미구조대 강정수 배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하고자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 주식이 있어요. 거의 외국에서 봤을 때 이거 한국 기업인가? 이렇게 15% 주식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되게 안 좋아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지만 한국 사람들이 성장 중인가 아닌지도 헷갈려 하면서도 이제 믿음이 있는 주식이죠. 원래 신용으로 주식하면 안 되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 주식은 아이온큐겠네요. 네, 제가 지금 말했던 주식의 종목의 이름은 아이온큐고 그냥 전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양자 컴퓨팅 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밝혀둘 것은 두 개의 레퍼런스를 좀 소개하고 이 레퍼런스의 기초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2022년 3월 28일 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발표됐던 이름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샹카다시 샤르마라는 이 메릴랜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쓴 글이죠. 이분만 하더라도 1980년부터 메릴랜드 물리학과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르치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이고 논문만 840개 학술 저널에 그리고 6만 회 이상 인용된 대단히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되게 전문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다가 퀀텀 컴퓨팅 has a high problem이라는 글을 하나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레퍼런스 삼는 글은 올해 1월 26일 날 슬레이트라는 곳에 발표됐던 글인데 What if quantum computing is a bust? 라는 글이죠.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이 거품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글인데 이 글의 저자는 두 분인데요. 한 분은 버클리 대학의 법대 교수입니다. 정보학 관련된 법을 쓰시는 크리스라는 분이고 두 번째 저자는 심슨이라는 분인데 MIT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를 하시고 미국 연방인구조사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계신 분. 이 두 분이 이제 썼던 글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샤르마 교수가 쓴 이 글의 기초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쉽게 그런 거죠. 이제 양자 컴퓨팅의 현재적 수준이라는 것이 비행기로 치면은 뭐 정확히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라이트 형제가 1900년도 초에 만들었던 비행기 수준의 것 또는 이 트랜지터가 처음으로 발견됐던 1940년대 트랜지터가 발견됐던 수준에서 지금 저희가 이 초음속 비행기라든지 스마트폰 얘기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니까 아직 60, 7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에 너무 거품이 끼고 있다는 것이 이 두 글의 저자들이 공통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 샤르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비행기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림 그리던 시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와 마스터 플랜이 안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미개척 분야의 연구 주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그러니까 시초 되게 초기에 있는 기술 단계고 물론 이것이 그려주는 미래는 대단히 장밋빛이죠. 대단히 그러니까 지금이 있었던 암호 체계를 다 뚫을 수 있고 뭐 천연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있는 슈퍼컴퓨터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매우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진일보할 수 있는 대단히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고 있는 기술임에는 분명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 학술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이론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또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각국 정부들 그리고 특히 중국 이런 곳에서 대단히 R&D 투자를 퀀텀 컴퓨팅에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도 포함해서 퀀텀 이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되었을 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다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 감지 기술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는 통신 분야에서 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감지 분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의학에서 얘기하는 MRI 부분의 정확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뭐 크리스퍼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 DNA 구조를 갖다가 빠르게 분석을 한다든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한다든지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뭐 암의 어떠한 각종 질병들의 DNA 구조를 파헤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 곳곳에 묻혀 있는 천연 자원의 어떤 물질들을 빨리빨리 찾아낸다든지
또는 군사 장비로서의 어떤 감지 기술이라든지 위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시나 감지 어떤 기능들을 대단히 극단적으로 실용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의 어떤 기술에 약속하는 바고요. 통신 분야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암호화 부분에서의 해킹 능력이라든지 보안을 뚫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이것에 맞는 양자 컴퓨팅에 맞는 보안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야기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팅 기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I라든지 다양한 어떤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지금 양자 컴퓨팅이 이야기하는 것이 트랜지스터가 개발됐을 때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면, 실제로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개발 시기와 스마트폰 지금 현재 17년째 지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지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시대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 문제는 이거는 R&D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국가 차원에서 대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데, 일부 IPO를 해버렸다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흔히 말하는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저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 컴퓨팅에 대한 테마주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에 불과한 거고, 매우 위험스러운 단어이고 언어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계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선 양자 컴퓨팅 테마주라고 하면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앞으로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진범님 어떻게 보세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해했다는 사람은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혁신이 아주 다가와 있다고 얘기하는 종목들도 부침을 겪는데, 그건 혁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수준이라서 전 투자하기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레퍼런스로 말했던 두 가지 그래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뭐냐면, 이 비밀주의, 기술 비밀주의가 여기는 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즉 0과 1이 공존하는 이 코비트라고 하나요? 이러한 계산단위 또는 이 오류 수정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정부에서 R&D 투자를 하면은 감사를 하거든요.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목적에 맞게끔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근데 감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R&D 비용이 집행됐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대기업 단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다양한, 왜냐하면 어떤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류 수정 프로세서 관련해서는 다양한 우회로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새로운 우회로들을 발견해서 시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양자 컴퓨팅 하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지를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보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연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슈퍼컴퓨터라든지 일반 AI 기술에다가 R&D 투자하는 것이 나을 텐데, 과연 이것이 목적성에 부합하는 기술로 돈이 쓰이는지도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R&D 투자나 대기업의 R&D 투자가 과연 실효성 있는 투자인지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도 다 입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스타트업이라든지 IPO를 한 기업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거는 거의 뭐 마법과 같은 블랙박스인 거죠. 네. 네.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런 종목이 터지면 이제 흔히 말하는 1000배 가니까 10배 가고 막 100배 가고 1000배 가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트래킹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신비주의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기술, 하지만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들이 실험돼야 되고, 저는 국가 차원에서 R&D는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하는 미래가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국가 보안 차원에서도 이건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R&D는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아마 양자 컴퓨팅에 대한 R&D 투자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했을 때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주겠다? 저는 이거는 거의 이런 거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레일 마니아라고 해서 튜립 마니아처럼 네. 예, 19세기 때 영국의 우후죽순처럼 철도 회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철도 회사들이 많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철도는 처음부터 공영으로 시작했다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철도는 철저하게 영국에서는 민간 투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예를 들면 런던하고 맨체스터까지 철도를 놓는데 하나의 선로만 넣은 게 아니에요. 투자사마다 선로를 하나씩 팠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사들이 이 우후죽순처럼 여기 그러니까 기업들이 철로 회사들이 레일웨이 컴퍼니들이 만들어지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쫄딱 망합니다. 이 망한 회사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인수하면서 흔히 말하는 국영철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인베스먼트 뱅크라고 하는 것들, 이런 투자은행도 어디서 생기냐면은 미국의 철도를 놓기 위해서. 미국의 철도를 놓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대단히 작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것을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만들어진 은행 단위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베스먼트 뱅크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양자 역학이나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어느 정도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좀 봐요. 그런데 이것을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가 우리 서학 개미들이 투자해야 될 것인가는 이건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네. 보통은 혁신의 단계에서도 보면 한번 거품이 발생하고 거품이 쫙 빠졌다가 상용화 단계에서 다시 거품이 발생하는데 사실 저는 양자 컴퓨터가 거품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게 쓰임새나 트래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시사상식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수용하고 이럴 부분이지, 투자의 대상은 특히 개인 투자자는 투자의 대상은 좀 아니다라는 명확한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도 있고 댓글에도 이와 관련돼서 의견들이 많이 달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 레퍼런스에 관련된 이 두 개 미국 영어 글은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네. 저는 댓글로 어떤 분이 트래킹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핫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뭐 핫하다고 해서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저희가 비즈니스 펀다멘탈을 보지 않고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냥 도박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도박이고, 물론 어느 정도의 투자라는 것이 스페큘레이션, 어떤 투기의 성향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특히 한국 분들의 주식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기대치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평균치보다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높은 편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이해도 충분히 가고요. 이 절박한 한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양자 컴퓨팅에 대한 테마 종목은 메타버스 테마 종목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종목은 절대적으로 저는 피하실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럼 오늘은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